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할 부분은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위치를 정한다고 해서 이제 어려운 말로 정위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감이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정의감이 좋다라는 말은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정위감이라는 것이 그냥 선명도가 좋다라는 얘기로 말씀하셔야 돼요. 정의감이 좋다고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듣는 사운드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게 들린다라는 것을 정위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뭐 선명도라고, 해상도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음향을 공부를 하고 이제 믹서를 공부하고 모노, 스테레오 이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스테레오라는 것에 어떤 뭐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걸 실제 이제 우리가 믹스를 할 경우에 펜을 가운데로 놓으면 사운드가 가운데 와 있고 펜을 9시에 놓으면 사운드가 여기서 들리는 거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소리에 대한 위치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펜을 이렇게 놨으니까 이렇게만 들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오늘부터는 약간 그걸 좀 약간 깊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왜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모노, 스테레오 이렇게 두 가지에서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붐을 일으키는 애트모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머시브 오디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소리에 대한 방향성을 다양하게 우리가 전후, 좌우, 위아래를 다 이렇게 바꿔서 어떤 특수한 효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단 그 소리에 대한 위치를 정한다는 개념에서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으면 훨씬 여러분들 일하시기에 편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믹서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믹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펜이 있어요. 요 이제 맥키 믹서 옛날 거죠. 펜을 이렇게 가운데 담았는 요거처럼 지금 한 11시 방향 아니면 여기 이제 가운데 딱 펜을 중간에 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들어온 소스를 이제 스테레오 버스로 내보내는데 레프트와 라이트로 이 펜을 가운데로 놨다라는 말은 양을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여기서 가변 저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왼쪽에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든지 오른쪽에 큰 소리를 내든지 해서 소리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시에 와 있다라는 얘기는 즉 이제 한시에 가 있으려면은 오른쪽의 소리가 왼쪽의 사운드보다는 왼쪽의 소리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레벨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좌우를 구분을 해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인터널 레벨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요 두 가지 표현이 딱 있는데 이게 ITD랑 ILD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실제 이 소리에 듣는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이제 두 귀 간에라는 얘기예요. 두 귀 간의 레벨의 차이에 의해서 말하는 이 ILD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믹서에서 말하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믹서에 있는 펜은 다 레벨의 차이니까 그 레벨의 차이에서 실제 이 ILD를 만들어내는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시간에 대한 차이를 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제 ITD라는 거예요. Interior Time Difference. 두 귀 안에 시간에 대한 차이로 소리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모노소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별 악기들, 개별 음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음원이 하나의 음원에서 나오는 거, 목소리 똑같고 뭐 어떤 소리들, 킥드럼이건 뭐간에 그걸 우리가 하나의 그냥 모노소스, 하나의 단순하게 하나의 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 ITD에 의해서 IL ITD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인식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믹서에서는 ILD를 통해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방향을 왼쪽으로 좀 준다, 오른쪽으로 좀 준다는 얘기가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ILD라는 거에 의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자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이 머리의 이 뇌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각 기관에 대한 기준점으로 보면은 이제 ITD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모노소스들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 음원이 하나인 경우들. 근데 이제 만약에 피아노처럼 피아노가 뭐 건반이 88개가 있고 88개에는
줄이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으니까 많은 소리들을 내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뭐 반사도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 트랙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면은 피아노 트랙을 레프트 라이트로 해서 스테레오로 잡았다라면은 그 스테레오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마이크를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면 내가 거기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실제 피아노를 치면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이 방향성은 단순하게 레벨만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아니, 단순하게 시간차만으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레벨도 물론 가능한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 C1을 쳤을 때는 이게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실은 또 레벨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를 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연주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ITD 개별적인 IT들이 모여서 ILD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좌우에 대한 레벨의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레벨의 차이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ITD에 의한 시간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C2였다가 D5였다가 하는 요 각각의 음원의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요 위치랑 다를 테니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요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다시 이제 펜으로 돌아가 봤을 때 실제 우리가 펜을 가운데다 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킥 소리가 가운데로 나오는데 그럼 자 그 실제적으로 우리 귀에 지금 가운데로 놓였다라는 것이 실제 어디에서 들리는 사운드냐라는 거죠. 헤드폰을 꼈다면은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소리가 나올 텐데 모니터 스피커를 놨다 이렇게 그러면 두 군데서 소리가 나올 텐데 펜을 내가 가운데로 놨으니까 킥 소리가 가운데 와 있잖아요. 여기에 헤드폰을 껴도 킥 소리는 가운데 와 있다고. 그러면 자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킥 트랙을 플레이해서 믹서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믹서에서 소리가 출력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내가 듣는 상황에서 킥 소리가 가운데로 와 있다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로 와 있다는 것이 실제 어디에 있냐고. 이게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Virtual Acoustic Spa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어쿠스틱 음향 공간, 가상 음향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지. 그게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은 이게 우리의 뇌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라는 그 물리적인 어떤 이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각처럼 우리가 뭐 우동 냄새 뭐 하는 그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우동 그릇도 생각나고 거기서 나는 김도 생각나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은 것이 가상의 청각 공간, 가상 음향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실상 펜을 가운데로 놨다라는 것이 아까 ITD, ILD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같은 정보면은 같은 값일 경우에 이게 가운데로 놓인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펜의 소리가 좌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헤드폰을 꼈을 때는 늘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헤드폰과 고막 간의 거리가 좌우가 거의 똑같으니까 내가 고개를 돌린다고 해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어버드를 꼽고 뭐 헤드폰을 꼽은 간에. 근데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놨는데 그래서 이제 가운데서 들었을 경우에는 펜을 가운데 놨으니까 중간에 있었는데 고개를 내가 돌리면은 이렇게 그러면 펜을 가운데로 놨지만 펜은 여기 이제 화면처럼 가운데에 있는데 내가 고개를 돌렸으니까 내 실제 킥이 존재하는 위치는 원래 생각했던 이 가운데가 아닌 거고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내 머리를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모노와 스테레오의 개념 뭐 애트모스가 뭔가네 그것의 개념의 중심적인 요소가 우리의 이 청각기관이라는 거지. 우리의 뇌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좌우에 모니터 스피커를 놓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스위스팟을 잡아서 거기에 머리를 놔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나오는 거랑 지금 이 믹서에서 돼서 그게 입력돼서 좌우로 들어가서 그게 가상 공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킥 소리랑 들어오는 킥 소리가 같은 공간에 있게끔 이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거지 이제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펜을 가운데 놨으니까 가운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닌 거고 가상 공간의 X축 안에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 머리 전달 함수라는 거예요.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이라고 이걸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귀가 놓이는 그러니까 헤드폰을 꼈을 때는 약간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헤드폰이 아닌 어쿠스틱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서 소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실제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들리는 요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차이를 느끼는지를 그걸 수학적으로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머리 전달 함수라는 거예요. Head Related HRTF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펜을 3시로 놨다면은 3시쯤으로 펜을 3시에다 놨으니까 킥을 내가 입력을 받았을 때 스네어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받든지 피아노를 받든지 간에 펜을 3시에 놨으니까 사운드가 이쪽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지. 보컬도 3시에 놓으면 이쪽에 존재를 하는 거. 이게 왜 거기에 있냐면은 우리가 펜을 3시에 놨다라는 함수가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소리를 이 공식에다 적용해서 출력을 했더니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펜을 놨다라는 그러니까 ILD에 의한 머리 전달 함수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보면 돼. 물론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HRTF는 주로 ITD에 의해서만 나오니까 시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접은 반사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쪽 소리가 이쪽에도 들리는 거. 근데 이쪽과의 차이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분석해서 지금 소리가 어디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식에다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3D 오디오라는 거에서 어떤 킥 소리를 집어 넣었을 경우에 내가 이 HRTF의 이제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소리의 위치가 가상 공간에 정해진다라는 얘기. 그게 3D 오디오. 요즘에 나오는 이제 바이너럴에서 이 소리에 대한 위치를 바꾸는 기본 원리예요. 이게. 뭐 최대한 제가 이해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과연 좀 어려운 그림이 좀 나오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이건 저도 이제 뭐 뇌과학, 뭐 의학 이런 거니까 이건 깊게는 저도 못 가고 제가 그냥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향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이제 언급을 해볼 거예요. 요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요 코르치 기관이라고 우리가 써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달팽이관이에요. 이게 달팽이관, 콜키라고 하는 귀 안에서 내이지 내이.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소리를 받아들여서 고막이 떨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청각 소고리라는 걸 통해서 증폭을 한 다음에 그게 달팽이관에 이제 맨 앞에 그 원판에 그 뼈가 붙어서 얘가 진동을 이제 그 공기의 진동을 이 물리적인 액체의 진동으로 바꿔줘요. 바꿔주면 그게 이제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달팽이관을 이렇게 길게 펴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쭉 모세포들이, 그러니까 유모세포라고 하는 털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털들에 대한 것이 맨 앞에는 고음, 맨 뒤에는 저음. 그래서 그게 각각의 주파수 부분들마다 떨리는 것이 고음일 경우에는 앞이 많이 떨릴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분에서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넘긴다고 이제 다음 회로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신경을 통해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이 안에서야 가상적인 이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가기 전에 소리에 대한 위치를 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그 로컬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요 올리브 복합체라는 데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부 올리브 복합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superior olivary complex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특히 이제 MSO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올리브라고 말하냐면은 요 모양이 올리브 모양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안에 MSO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MSO. 그래서 medial superior olivary.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그 올리브 신경핵,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리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서 정보를 다음 단계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요 MSO라고 여기 지금 하나 딱 있는 거. 요거. 그래서 왼쪽에서 요 달팽이 관에서 온 신호 소리에 대한 정보와 오른쪽에서 온 것에 대한 정보들이 처음으로 여기서 모여요. 요 MSO라는 데에서. 그래서 MSO라는 데서 모여서 거기서 두 개의 차이를 아까 얘기했죠. 신호에 대한 시간차 ITD. 그 시간차에 의해서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을 해서 위에다 정보를 올려 보낸다고. 지금 이 소리는 9시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3시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를 여기서 이제 파악해서 올려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1948년도에 제프리스라는 천재 과학자가 이 동일한 내용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해보다가 가설을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제프리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 로컬라이제이션의 소리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연구가 된다라는 거지. 요게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렇게 이제 그것을 모델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머리가 있고 여기 이제 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코가 있고 그래서 앞쪽에 90도가 초록색, 이쪽에 10시 쪽이 파란색, 2시 쪽이 오렌지색, 이렇게 90도가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소리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 빨간색이 있는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면은 여기서 딱 이렇게 난다면 이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소리는 우리 이제 아까 HRTF라는 걸 조금 더 연구해 보면은 그럼 요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요 소리가 들어가는 시간과 이 머리 크기의 회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파동들이 머리 회조를 통해서 이쪽에 다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도 같이 진동을 하면서 고막을 미니까 그래서 실제 같은 시간에 딱 소리 났을 때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던 ITD에 의해서 우리가 소리에 대한 위치를 정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로 이제 정해지는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깊숙이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내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청각기관들을 통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온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 왼쪽에서 들어온 전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올리브 컴플렉스라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고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소리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 검출을 하는 요 부분들이에요. 요게 요 검출 부분. 근데 이 검출부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coincidence detection이라고 영어로 이제 말한대요. 그래서 일치되는 검출 회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위에서 오는 오른쪽 신호와 이 아래에서 가는 이게 뭐 좌우에서 그러니까 좌우에서 들어가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야만 검출을 해요. 여기 불이 켜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서 들어온 신호와 왼쪽 귀에서 들어온 신호가 같은 시간에 여기에 입력이 되었다라면은 빨간색에 불이 켜진다는 거지. 빨간색. 그것이 요 노란색 위치에서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면은 이 오렌지색이구나 이게. 예. 오렌지색 불이 켜지는 거고. 그게 초록색 위치, 요 위치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내 시간이 같다면은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요 검출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동시에 신호가 들어오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가 정해진다는 거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럼 소리가 이쪽에 와 있는 거. 반대로. 예. 보라색입니다. 그럼 소리가 이쪽에 와 있다라고 정보를 올려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HRTF 같은 데서 말하는 요 시간차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리가 요 이제 빨간색에서 사운드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여기서 소리가 출발했을 때 소리는 여기서는 출발했는데 아직 이쪽에서는 사운드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요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파란색도 들어가고 초록색도 들어가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아직 요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딜레이로 인해서 이쪽에 입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게.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요 아직은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두 극에서 동시에 신호가 들어와야지 여기라고 이제 디텍션을 검출을 하니까 그걸 못하고 딱 있다가 시간차를 지니고 뒤늦게 들어온 왼쪽에서의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이 오른쪽에 같이 전달된 신호와 동일한 시간에 만났을 경우에 빨간색 불이 딱 켜지면서 소리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올려 보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반대로 보라색이면 보라색에서 출발해서 일단 가는데 아직 빨간색의 신호가 안 들어왔고 그게 소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쿠스틱 공간에서 이게 연결이 되다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점인 요 시점에 이제 소리가 여기서 만나니까 아 이게 보라색이니까 왼쪽 끝에서 소리가 납니다 해서 그걸 위에 뇌에다 정보를 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위에 보내온 정보들을 가상의 공간 가운데 아 지금 요 스냅하는 사운드 아니면 뭐 하이햇 소리가 하이햇이 이쪽으로 와 있다라는 것이 실제 지금 소리에 대한 좌우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이 자 여기에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에 있는 불이 켜 있으니까 요건 소리는 이쪽입니다라고 정해진 정보를 올려보내서 거기다 소리를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실제 뇌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에요. 전공이 의학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전공이 실제 이제 이 사이코 어쿠스틱에 대한 분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전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연구를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닌 거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요 책과 요 책 그다음에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의학적 어려운 용어들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거리가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지니고 이제 펜을 한번 만져 보시고 우리가 스테레오 좌우의 채널에서 어디에다 소리를 놓을 것인가를 이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놓으면은 요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우리가 소리의 위아래를 얘기하고 좌우 입체 음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쉽고 좋은 강의를 들으시는 거에 감동을 받으셨으면은 유료 멤버도 있고 뒤늦게라도 그 슈퍼챗 같은 걸 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을 쌓기 놓는 노력을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